안녕하십니까? 세계 정세의 흐름을 읽는 깊이 있는 분석. 오늘은 2026년 5월에 개최되었던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심층적으로 총평하고 그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회담은 단순히 두 강대국의 만남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국제 질서 속에서 미중 관계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행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 역사적인 만남은 글로벌 정치, 경제, 안보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현재에도 끊임없이 해석되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의 발언과 회담 후의 미묘한 기류 변화는 국제사회에 다양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6년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세계의 이목은 중국 베이징에 집중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양국 정상은 약 2시간에 걸친 밀도 높은 대화를 통해 첨예한 현안들을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훌륭했다고 평가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미래 협력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중대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담의 진행 과정은 매우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양국 고위 관계자들의 언론 브리핑과 회담장 주변의 분위기를 통해 대략적인 흐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양국 모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전반적인 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들은 미중 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무역과 관세 문제였습니다.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과 첨단 기술 경쟁은 오랜 기간 갈등의 핵심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 주도권이 걸린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 컴퓨팅 등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싸움은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적인 불안정 요인으로 꼽히는 이란, 핵 문제와 중동 정세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안정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란, 핵협상 복원 여부, 지역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단연 대만 문제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임을 강조하며 대만이 중국의 레드라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중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강경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양국의 태도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대만의 자위권을 보장한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대만 독립 움직임을 부추기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시각차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무역 갈등의 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록 전면적인 관세 철폐는 아니었지만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은 양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무역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교역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경제적 협력의 여지를 넓혔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은
미국 농산물 수출업자들에게 큰 매력이 있으며 미국 역시 특정 중국산 공산품 수입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역 확대는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보잉 737MAX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한 결정은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상징하는 구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잉은 미국 제조업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며 대규모 항공기 구매는 미국 내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히 항공기 구매를 넘어 양국 경제관계의 상호 의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항공 수요의 회복과 맞물려 중국의 대규모 주문은 보잉에게도 큰 호재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 분야 협력,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급 협력 논의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협력의 진전은 양국 관계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동 지역의 주요 해상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 유지에 동의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해협이 군사화 및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로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이 해협이 봉쇄나 불안정은 국제 유가를 폭등시키고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보장하는 데 관심이 크므로 이 부분에서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역시 주요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중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안보 보장국으로서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북미 간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 지역의 안정을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심 이익 중 하나이며 중국 역시 자국 국경, 인접 지역의 불안정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공통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미중 관계의 복잡한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회담은 미중 관계가 단순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중동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경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양국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부분적 협력과 구조적 갈등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흑백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균형점 위에서 작동하는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양국은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 핵, 비확산 등 인류 전체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첨단 기술 패권, 이념적 대립,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등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복합성은 미중 관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며 국제사회에 끊임없는 긴장감을 부여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반면 중국은 다극화된 국제 질서를 주장하며 개발도상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가 관계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만 문제는 여전히 중국의 레드라인으로 남아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은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에 분리할 수 없는 영토로 간주하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대만 해협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경쟁에 있어서는 미국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저지하려 하고, 중국은 기술 자립을 통해 이러한 제재를 돌파하려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계 기술 생태계의 분리 디커플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 문제에 있어 미국은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직접적인 개입을 회피하면서도 전쟁 확대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주요 원유 수입국이자 경제적 파트너로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특정 지역 분쟁에 직접적으로 휘말리기보다는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중동 지역의 역학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공동 성명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일부 언론은 이번 회담이 빈수레와 같았다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양국이 특정 사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중요한 외교적 문서인데, 이것이 없었다는 것은 실질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 정상이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 구축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고위급 채널의 유지는 오해를 줄이고 위기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양국 정상 간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위기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중국의 다소 유리한 그랜드 바겐이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구조적인 양보 없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잉 항공기 구매와 같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대만 문제나 첨단 기술, 제재와 같은 핵심적인 안보 문제에서는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경제적 후원국이자 외교적 지지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북미 대화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 지역의 안정을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의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중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자칫 소외되거나 양국의 전략적 대결의 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향후 전망을 논하자면 시진핑 주석의 9월 방미가 이미 예정되어 있어 양국 간 고위급 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위급 교류의 유지는 양국 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막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중 관계는 앞으로도 관리된 경쟁이라는 틀 안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전면적인 대결보다는 전략적 경쟁 속에서 실용적인 협력의 길을 찾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양국 모두 전면적인 충돌이 가져올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된 경쟁이라는 개념은 양국이 서로의 레드라인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나 오판이 발생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미중 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안보, 인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민감한 이슈들은
여전히 양국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이 중동 분쟁 종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 인프라 투자 등 중국의 대이란 경제 활동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약화시키고 이란의 핵 개발 자금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면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국제 원유 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피하면서도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지역 질서 재편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상이한 접근 방식은 중동 지역의 복잡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관계 개선 등 중국이 주도하는 중동 외교는 미국의 전통적인 영향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5월 미중 정상회담은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두 강대국이 펼치는 치열한 전략적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이 회담은 미중 관계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습니다. 양국은 상호 간의 근본적인 불신과 경쟁 의식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파국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양국이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모든 행위자들은 미중 관계의 복합성을 이해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6년 5월의 베이징 회담은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미중 관계의 향방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5월 미중 회담 총평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